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빠우사 한님입니다. 다들 두려워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특히 연애 중에 남자친구와 헤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기억이 나요. 또 돈을 벌지 못할까봐, 성공하지 못할까봐, 무언가를 잃을까봐 등등. 그러다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묻기 시작했어요. 사실 미래는 열려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보다 왜 두려워하고 방어하려는 마음이 클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진솔미님의 추천책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와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 장항준 감독님의 썰을 보며 받은 영감을 소개하려고 해요. 디바인 매트릭스의 저자는 물리학자인데요. 신기하게도 과학과 영성의 통합성을 연구하고 알리는 선구자이기도 해요.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명상을 공부하면서 영성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질적이고 특히나 일상적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 뇌과학 분야에서 전통적인 명상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성, 내면이라고 하면 신비주의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지던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시간에 대해 인상 깊은 실험과 설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건 바로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은 우리가 배우고 인식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순차적이고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책에 소개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은 전체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문장을 빌리자면 시간은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르다.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건 곧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조금 어색하거나 당장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걱정 마세요. 가볍게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오늘 아침 어떠셨어요? 일어난 순간의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없지만 또 있습니다. 바로 생각으로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조금 전 있었던 일은 생각으로만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금이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조차도 과거의 조각이 겹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하는 순간 이미 과거죠. 동시에 미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이야기를 연결짓기 때문이에요. 아까 있었던 일도 앞으로 있을 일도 생각으로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없다면 연속적인 이야기도 없습니다. 기억 상실이 걸렸다면 과거의 이야기가 없을 것이고 이야기가 없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과 평가도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 헤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상처받은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경험은 셀 수 없이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경험을 나의 문제, 나의 부족, 나의 불완전함 등 자기 존재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기 자신을 실패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에고라고 부르죠. 최근 김주환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경험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느꼈어요. 실패하고 상처받는 건 당연히 큰 문제지. 그리고 그게 아픈 것도 당연한 거지라고요. 맞아요. 슬픔을 느끼고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도 살펴볼게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만 있으세요? 성공해봤기 때문에 실패도 있지 않나요? 성공한 경험이 떠오르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숨쉬는 것에 성공했고, 뒤집는 것에 성공했고, 걷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 전에 태어난 것도 성공이죠. 물론 이 개념도 상대적이지만요. 또 헤어진 경험만 있으세요? 헤어지려면 만나야 하지 않나요? 경험은 언제나 양면으로 일어나고 한 면이 있다면 다른 한쪽 면도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유난히 나쁘다고 판단하는 한쪽 면에만 집착하고 저항하는 걸까요? 질문하면서 알게 된 건 과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정확하게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 더 정확히는 그런 경험을 한 나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나 있고 못마땅해하고 혐오하는 마음을 발견했어요. 결국 우리는 과거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을 통해서 경험된 것을 미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과거의 나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것을 위해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하죠. 여기에서 만약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는 관점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심지어 현재의 선택이 과거의 일을 결정할 수 있다면?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 과거를 결정한다면요. 자, 이쯤에서 오늘의 영상 주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방법으로 과거를 내려놓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 참나,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과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과거의 일은 이미 일어났고 그 일은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앞서 말한 상식적인 시간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보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면 과거의 이야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개념적으로 만들어내는 시간 속에서만 어제, 1년 전, 3년 전 이야기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국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미래는 당장 0.00001초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하얀 도화지처럼 어떤 가능성이든 열려있는 차원이죠. 그리고 가능성은 가능성 자체이지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상상과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미래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미 경험한, 그리고 특히나 용서되지 않은 과거로부터 옵니다. 헤어짐, 슬픔, 분노, 패배감 등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할 때 온전히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 너무 아프니까요. 그래서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다는 오해를 통해 다시 느껴질 것을 대비해서 공격하거나 방어할 준비를 하게 되고 미래에도 투영하고 있어요. 결국 과거의 반복을 두려워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영상 마무리에서 일상에 적용한 노하우도 나눠볼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을 새로운 관점의 차원으로 초대하는 거라 신중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얼핏 뭔가 와닿지만 그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든다면 이 영상을 여러 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책도 읽어보시고요. 누군가의 말이 정답이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 자신만이 알아요. 저는 그저 저의 진실을 마주하는 연습과 경험을 나누고 초대할 뿐이에요.
다른 책과 강의, 명상 가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말고 꼭 질문해보고 사색해보고 적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저 역시도 틈틈이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죠. 이렇게 마주하고 허용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건 내면의 치유, 그림자 작업, 무의식 정화 등이 있죠.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때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도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저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정은 현재에 느껴져요. 10년 전 과거를 떠올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눈물 나고 화나고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저항했던 감정을 마주할 기회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짧게 정리하자면 지금 여기야말로 과거를 용서하고 허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셈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 감정을 건드리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형태는 달라지지만 비슷한 감정으로 괴로운 적 있으시죠? 정확히는 과거에 느끼길 거부했던 감각을 온전히 느끼고 흐를 수 있도록 가슴을 열 수 있는 기회, 나를 있는 그대로 경험할 기회인 거예요. 저도 차근차근 과거를 내려놓으면서 알게 됐어요. 매일 밤 문득 떠오르는 일 때문에 3, 4년 정도 괴로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사소했어요. 다 같이 도미노 게임을 하는데 제가 속한 팀이 부진했어요. 그리고 심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중간에 쓰러진 도미노가 보이는 거예요. 저거라도 세워야 한 줄이라도 더 가겠다 싶어서 친구한테 말했죠. 나 저거 좀 세우고 올게. 그랬더니 친구가 그냥 두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굳이 세우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나팔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바지단이 서 있는 도미노까지 쳐버리면서 말 그대로 똥망했습니다. 주변에서 보고 웃는데 수치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 쌍욕이 날아들었습니다. 저 자신에게요. 이 장면에 대한 생각이 몇 년 동안 반복됐어요. 잠들기 전에 문득 그 순간이 떠오르면 아랫배가 쫙 쪼그라들면서 신경질이 욱하고 올라왔죠. 그럼 진짜로 이불킥을 하게 됐어요. 저절로 발길질이 쳐졌거든요. 그리고 이때 실수하고 멍청해 보이고 고집도 세고 팀원들한테 피해를 끼쳤던 경험을 나의 존재 가치로 연결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를 다시는 경험하기 싫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똑똑해 보이려고 애쓰고 고집 부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피하려고 애쓰는 것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피하려는 대상에 엄청나게 몰입해 있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에요.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코끼리만 떠오릅니다. 한눈만 패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는 것, 집중하는 것에 힘이 실립니다. 그동안 내가 괴로움을 참고 애쓴 이유는 힘을 빼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더 깊은 차원에서는 완전히 반대였던 거죠. 물론 이 힘을 잘 활용한다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건 앞으로의 영상에서 차차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상한 논리로 전개돼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 게 낫고, 멍청해 보이지 않으려고 똑똑한 척 하는데 들킬까봐 전전긍긍 하느라 멍청해 보여요. 고집 세지 않으려면 다 괜찮은 척을 고집 부려야 하고,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에이 그냥 혼자 하자, 그럼 나만 피해보면 되니까 라고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간단한 사례일 뿐이고 감정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무의식이 표현돼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저항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저항도 엄청난 에너지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는 향하는 곳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기에서는 장항준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얻은 영감을 나눠볼게요. 그리고 저의 노하우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경험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장항준 감독님이 나오시는 영상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장항준 감독님 어릴 땐 정말 부자였대요. 그러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청년 시절에 수입이 없을 때는 수개월 동안 윤종신님의 집에서 먹고 자고 게임하고 심지어 용돈까지 받았다는 썰을 봤거든요. 결혼해서도 돈이 없어서 윤종신님께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윤종신님이 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돈이 없어?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응, 없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나라면 저 말을 듣는 것부터 벌써 멘탈이 와장창인데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친구한테 용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게임하는 모습이 한심해 보일까봐 두렵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돈을 벌면서도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눈치 보이는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가 감독님을 직접 뵙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하던 걸 여쭤봤죠.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찌질하고 어려운 경험도 있지만 그 경험에 함몰되지 않는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끔은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이 나의 가치인 것처럼 느껴져서 주눅들고 한심하게 느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감독님의 한마디는 놀라웠어요. 왜 구걸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나요? 돈이 넉넉한 경험을 나의 가치와 연결했다면 넉넉하지 않을 때엔 나의 가치도 낮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죠. 외부의 조건을 나라고 착각하면 조건에 따라서 나에 대한 판단과 평가도 달라져요. 이게 우리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고 불안한 이유예요.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다고 착각하거든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짝꿍입니다. 받으려면 줘야 하고 주려면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주는 경험을 가치 있고 능력 있는 나의 상징으로 여기고 받는 경험, 특히 결핍감이 느껴질 때에는 나의 존재를 가치 없고 능력 없음이라는 이야기와 연결지어 버립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습관이자 패러다임이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은 벌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뾰족한 느낌도 있어요. 매 순간 달라지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서의 느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그 경험과 나의 존재 가치를 연결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항준 감독님을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눈물 자국이 없는 말티즈라고 표현하는 게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웃음이 있다면 눈물도 있어요. 하지만 자국은 남기지 않을 수 있어요. 경험과 존재 사이의 공간을 의식하고 현재를 과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요. 그리고 현재 경험되는 감정의 느낌, 즉 감각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의 감각을 문제로 만들고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건 생각이 만드는 착각이에요. 몸을 통해 이미 느껴지는 감각의 경험이 진실임을 인정합니다. 생각이 좋다고 평가하든 나쁘다고 평가하든 느낌은 이미 경험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자꾸만 의도해보세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 불편한 감정이 들고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문장을 속으로 되뇌어요. 지금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허용합니다. 지금 여기의 느낌을 온전히 허용합니다.
지금 이 느낌이 나의 몸을 통해 충분히 경험되고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허용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개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는데요.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이 문장을 통해 의도하는 건 현재에 저항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현재에 과거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거든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느껴지는 감각도 지금 여기.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느껴지는 감각도 지금 여기에서만 경험돼요. 지금 이 순간은 과거가 되면서 동시에 미래가 다가오는 유일한 찰나이자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의 경험을 온전히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용서, 미래에 대한 열림을 가능하게 합니다. 때로 어떤 경험은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두렵고 막막하죠. 하지만 이건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이자 착각이라는 사실에 깨어나 보세요. 어떤 느낌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잠들 땐 자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따른 느낌도 사라지죠. 하지만 우리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경험은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깨어나 보세요. 사실 당신이야말로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무한한 생명의 배경입니다. 살아있음으로써 서로를 경험할 수 있음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빠우사 하세요.